이렇게 조금씩 바뀌는 인터페이스는 바로 윈도우, 여기에 있는 워크스페이스에 바로 다 있습니다. 자, 보시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새로운 워크스페이스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가장 기본인 에디팅을 가보겠습니다. 자, 에디팅을 했을 때 이렇게 들어와지는데요. 두 번째 소스를 하나 또 불러보면, 이 에디팅 창은 왼쪽에 있는 이 위에 창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창은 소스를 보여주는 창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제가 가져온 소스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소스 창이 뜨게 되죠. 자, 이쪽 창은 위에 프로그램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거는 방송국 용어인데요. 어떤 방송국 장비에서 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그 영상이 나가는 아웃풋 단자 이름이 프로그램 단자라고 얘기합니다. 즉 최종 영상이라는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방송 프로그램이 완성됐다,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이거는 그냥 방송국 전문 용어다 보니까 프리미어에서도 그 용어를 차용해서 적혀 있는 겁니다. 위에 프로그램은 마지막이다, 최종 영상이다,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소스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여기는 프로그램을 보여주는 창입니다. 즉 최종 영상, 여기는 소스. 그래서 여기에 소스를 찾아서 in, out, 그런 다음에 그 소스를 가져오면 이렇게 중간에 들어와지게 됩니다. 자, 이런 거는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요. 이렇게 소스를 쭉 검색하다가 그 소스가 너무 길면은 그 소스 중에 특정 부분만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스 중에서도 이미 필요한 부분을 찾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소스 창이 있는 거고, 그 소스를 가져와서 편집을 했을 때 프로그램 창에서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개 창이 이렇게 두 개가 뜹니다. 자, 요 편집 인터페이스가 이전에 파이널 컷 프로에서 처음 나왔어요. 파이널 컷 프로에서 이렇게 소스 창, 다음에 프로그램 창을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그랬더니까 이제는 프리미어도 이게 기본 인터페이스라 나오네요. 근데 저는 이게 좀 싫고 조금 어색한데요. 왜냐하면 저는 옛날 세대잖아요. 옛날 프리미어 인터페이스는 이러지 않았어요. 기본 인터페이스가 좀 달랐는데, 저는 그게 좋은 점이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여기 이 16대9 화면 옆에 약간 빈 공간이 보이죠. 이 빈 공간을 다 채우려면 사실 이게 이만큼 늘어나야 돼요. 그러면 꽉 채우죠. 그러면 밑에 공간이 굉장히 작아지죠. 답답해져. 지금 제가 다시 올려보겠습니다. 보통은 이 정도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레이어가 꽤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을 놀게 되는 거죠. 자, 이 프로젝트 창이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렇게 크게 보이는 게 아니라 리스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밑에 버튼을 누르면 바뀌게 되는데요. 리스트로 보이게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많이 쓰는 게 이 이펙트 창, 이펙트의 종류들을 또 열어서 보기도 합니다. 자, 이 소스가 굉장히 많아지면 소스 창이 커야 되겠죠. 지금 몇 개만 없어도 벌써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 소스를 많이 보여주려면 소스 창이 길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소스 창을 옆쪽으로 보내요. 아까 보시면 러닝 창 보면 지금 보이시죠? 바로 이 창이 가장 최적화된 창이에요. 사실 예전에 프리미어가 이랬어요. 여기에 크게 이펙트와 그러한 소스들이 보이고요. 이게 이게 소스 화면 창, 그다음에 이게 프로그램 창, 밑에 편집 창이었어요. 그래서 이 에디팅 창을 그렇게 바꿔 보겠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에 있는 요 라이브러리 보여준 창을 요 위에를 잡고요. 잡고 움직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색깔이 막 바뀌죠. 그러다가 옆에 가시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넣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길게 됩니다. 자, 이거를 잡고 요렇게 느리면서 아까와 비슷한 사이즈가 되게 바꾸는 거죠. 요렇게. 다음에 요 창을 좀 움직여서 요 정도로 바꾸겠습니다. 자, 제가 요 정도로 바꿨어요. 다음에 이 미디어 브라우저는 오픈해서 파일을 찾는 걸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냥 여기서 요걸 두 번 클릭하면 자연스럽게 미디어 브라우저 같이 떠요. 그래서 사실 미디어 브라우저 잘 안 씁니다. 저는 클로즈 할게요. 클로즈. 다음에 라이브러리.
요것도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실제 여기에 있는 요 프로젝트의 라이브러리 많이 쓰지. 요거는 아도be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클라우드에 있는 소스를 가져오거나 이럴 때 쓰는 거거든요. 지금 클라우드에 접속이 안 돼 있습니다. 인터넷 안 되는 데서는 또 접속할 필요가 없겠죠. 이거 여러분이 혹시 아도be 라이브러리 아도be 아이디가 있어서 평소에도 아도be 라이브러리를 자주 연결한다. 그럼 여기를 쓰시되, 그렇지 않다면 그냥 요것도 닫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줄 세 줄 그거 있는 곳을 눌러서 클로즈. 인포메이션. 자, 이것도 별로 볼 일 없어요. 이 하나하나 정보를 보는 건데 그냥 영상만 가져오고 이미지만 가져올 거면 굳이 정보를 볼 필요 없거든요. 이것도 지우겠습니다. 다음에 마커. 자, 이것도 굳이 필요 없어요. 히스토리. 이것도 필요 없어요. 왜냐면 그냥 컨트롤 Z 누르면은 언도 되고 시프트 컨트롤 Z 하면 리도 되거든요. 이것도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쓰는 건 바로 이 이펙트하고 프로젝트 창입니다. 그래서 이 이펙트 창을 일로 가져갈 거예요. 여기 가져가서 지금 위에 이렇게 됐을 때 놓으면요, 위쪽에 올라갑니다. 보이시나요? 이게 딱 분할이 됩니다. 그런데 요거를 또 요 가져가서 여기가 아니고 요 줄이 될 때 놓게 되면요, 이와 같이 탭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이펙트를 그럼 또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얘를 갖다가 요렇게 해볼까요? 자, 그럼 이렇게 세로로 두 개가 되죠. 이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다시 이펙트를 요 위로 올리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탭 방식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자, 저는 이 레이아웃을 좋아합니다. 이 레이아웃을. 다음 여기에 툴박스 레이아웃이 있고요. 여기 사운드 레벨 레이아웃이 이렇게 뜨네요. 사운드가 끝에 뜨고 이렇게 뜹니다. 자, 이게 만일에 소스가 이렇게 많이 필요 없다, 오히려 편집을 더 많이 쓰고 싶다, 이러면 편집을 밑으로 길게 짤 수도 있습니다. 편집을. 그래서 만일 한번 해보죠. 이 편집 창을 위에 요 글자 부분을 클릭을 해서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초록색이 되죠. 자, 요때 손을 넣겠습니다. 그러면 편집창이 길어졌죠. 이렇게 편집창이 길어졌고요. 위에 여기에 라이브러리 창과 다음에 소스 뷰 창, 다음에 프로그램 뷰 창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최대한 길게 볼 때는 이렇게 쓰는 게 좋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내리니까 툴박스가 아주 작아졌습니다. 너무 작아졌는데 이 툴박스와 오디오 창이 가로로 떴군요. 그래서 이 오디오 창을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오디오 창을 옆쪽으로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와 같이 오디오 창이 뜰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툴박스는 또 많이 쓰는 거니까 요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 보겠습니다. 자, 요 위쪽으로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툴박스를 넣을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내가 가장 작업하기 편한 마음껏 레이아웃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렇게 레이아웃을 확실히 맞췄고요. 자, 이 레이아웃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의 워크스페이스에 가보시면 Save New Workspace라고 뜨게 됩니다. Save New Workspace에 가서 요걸 이름을 갖다가 제가 KGU Workspace라고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저장을 하면요, 그 다음부터 여기에 보시면 워크스페이스에 가보시면 KGU Workspace라고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게 원래 에디팅이었죠. 에디트로 가봤습니다. 똑같죠. 에디트는 똑같습니다. 그럼 이 에디트가 원래 형태가 있었죠. 그래서 원래 형태로 가려면 어떻게 누르면 되냐면요, 윈도우의 워크스페이스에 리셋 to save layout. 그러면 이와 같이 처음 단계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처음으로 돌아와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KGU 워크스페이스라고 이미 제가 필요한 부 워크스페이스로 바꿔 놨거든요. 자, 이 위에 것들은 사실 워크스페이스 바꾸는 건데 요거는 한번 바꾸면 잘 안 씁니다. 그리고 굳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 위에도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빈 공간에서 클로즈 판넬을 눌러주면 이 부분이 사라지고 훨씬 더 넓게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저는 KGU 워크스페이스로 다시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워크스페이스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레이아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